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5년 1월 9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 라이브 방송에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느라 끝나고 좀 쉬다 보니까 리뷰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3일에 1월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급격하게 선회를 했었죠. 양매도 포지션에서 콜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마치 푸 쪽으로 돌리는 척을 했던 1월 2일에서 1월 3일에 뒤집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이제 상승으로 보냅니다 라는 시그널을 줬었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가장 최적 라인을 찾아봤고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 라인이었던 333과 336 사이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100이 335.4로 끝났죠. 자, 그러면서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긴 하지만 윗꼬리를 좀 달았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워진 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큰 위협이 있지는 않겠지만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고 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면서 조정 압박에 또 힘이 들어온다면은 가장 중요한 이 11월 11일 자리에 직면하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나 1월물에 1월 달에 있는 일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또 풀어갈지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현물을 좀 사면서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에도 들어와주고 하고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또 편향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순간적인 출렁임에 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어떤 기준을 잡고 항상 시장의 에너지를 당일 풀어가면서 대응점도 좀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늘 당일에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을 파악하면서 언급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장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라이브 방송 같이 참여하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에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설명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0.33% 하락하며 종료된 채 시장은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0.49%선 약간 하락 출발하면서 시작했고요. 개인 수급이 시작하자마자는 이제 콜옵션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개파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고 장 초반에 빠르게 개인들이 풋옵션 쪽으로 몰리면서 오전장 상승 이후에 옵션 만기 특유의 자리 싸움이 시작되며 흔들린 뒤에 윗꼬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은 오후장에 옵션 양매수화가 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제법 변동성이 큰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산을 그리면서 내려왔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 자사주는 오늘 좀 이제 소량 이제 좀 줄이고 있죠. 70만 주 신청했고 우선주는 10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140억 매수했고 5일 연속 이제 매수가 되면서 그동안 누적 매도가 진짜 컸는데 뭐 조금은 그래도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선물은 정규장 기준 종가가 1460.1원으로 종료했고요. 아직도 외국인들은 뭐 이제 단타거리 정도만 찾고 있고 개인들은 뭐 거의 조에 가까운 매수량을 아직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자, 중국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CPI는 자, 중국 물가 지수 발표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여기 자, 기사를 보시면 중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상승.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추이 보시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 추이 보시면은 지금 특히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계속 침체가 어, 이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이 이제 전망치와 동일했고요. PPI는 중국은 PPI가 더 중요해요.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하면서 27개월 연속 하락. 이고 전망치가 2.4% 하락과 이제 비슷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죠. 전 세계에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내수가 계속 침체에 빠져 있으며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 구매보다는 대여하거나 이제 렌탈의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내수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기차 버스와 배터리 등의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구입하거나 냉장고, 세탁기 등 오래된 가전제품의 보상 판매 등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확대 지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휴장일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밤 11시 30분에 종료되고 나머지 뭐 에너지나 기타 선물들은 국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 거래되고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와 관련된 선물만 이제 본장 시작하는 시간 때 가지고 종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셸 보우만 이사, 패트릭 하커, 토마스 바킨, 제프리 슈미트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시장을 움직이는 그리고 그날 시장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가장 중요한 주요 에너지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는지, 어떤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지, 혹은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이유와 어떤 수급 에너지원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시장이 하락하는데 선물이 매도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죠. 오늘 장 초반에 오전장에는 분명히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데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적어도 에너지원은 선물과는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계속 집착을 하다 보면은 오늘 매매가 오전장에 꼬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듯 하루에 가장 중요한 주요 에너지원을 아침에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오늘 1순위는 당연히 1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1월 옵션 만기에 따른 개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개인 수급만 볼 수는 없죠. 반대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만기 포지션 싸움이 이제 옵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만기 누적 포지션, 이거는 상방 누적이었고요. 상방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금융투자의 옵션은 계속 풋옵션에 5일째 집착하면서 금융투자는 하방 조정에 계속 열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오후장에만 흔들고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실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비해서는 손실을 축소하면서 마감하긴 했죠. 더 올라가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기본적인 파악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비차익 등은 보완적인 사항으로 오늘 장 초반에는 힘을 크게 쓰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전장에는 선물은 완전히 역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요즘에 이렇게 1000억 언더에서 틀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도 900억에서 터닝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장 초반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9시 30분 이후 터닝을 하면서 저점에서 터닝하면서 시장의 매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상대적으로 오전에는 매매하기가 수월했죠. 같이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시장의 에너지를 잘 파악해서 뭐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오후장이 조금 이제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전장에서 풀어가기가 평이했습니다. 첫 기준봉이 명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첫 분봉이 기준 양봉이 출현하면서 기준 잡기가 좀 편했던 그런 날이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은 또 상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게 적어도 오전장에 나타났고, 오후장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계속 풋옵션을 모아오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제 흔들
흔들기가 진행됐던 겁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뭐 콜옵션도 대량으로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코스피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갭 하락 출발해서 개인은 값이 일단 콜옵션이 싸졌기 때문에 콜옵션 값이 싸진 콜옵션을 먼저 사들이며 시작했지만 바로 회복했죠. 분봉이 바로 회복하자 프리장부터 풋옵션이 바로 늘어나면서 어느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풋옵션 우위로 수급이 잡히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개인들은 콜옵션은 빠지고 파란선 콜옵션은 빠지고 그 다음에 자 풋옵션은 개인이 장 초반부터 계약수로 보시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풋옵션과 콜옵션의 수량 비교는 풋옵션이 두세 배는 더 많은 구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점심시간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풋옵션 우위로 잡히면서 12시 30분 정도까지 우상향, 시장 우상향, 개인이 풋옵션으로 몰리니까 시장은 반대로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성질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 첫 프리장 첫 분봉이 기준 양봉이 되면서 기준 양봉이 출현하면서 방향 잡는 게 더 수월해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준 양봉의 절반을 항상 깨지 않으면 해당 진행 방향으로 조금 더 결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정말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기준 양봉 세워가지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게 한 일주일 가까이 계속 연속적으로 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준 잡기가 수월했던 날로 오늘 봤고요. 롱 포지션 진입 시 손절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고 롱을 들어갔을 때 잘라야 되는 그 탈출구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있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봉이 생기면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애매한 봉이 이제 만들면서 갈 때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준 양봉 출현 혹은 반대로 거래 터진 음봉, 기준 음봉 출현에도 반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10시 18분에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외국인은 335 콜옵션을 당일 매수했고요. 반대로 개인과 금융투자는 콜옵션 335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급이 갈리면서 335 싸움을 사실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힘이 오전장에 더 쓰여지면서 조금 더 위로 올려서 337.5 싸움에 도전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외국인은 337.5 콜에 대한 매수도 전일 매수를 좀 해놨었고 오늘도 소량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까지 그 소량이 좀 계속 힘을 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337.5를 살리진 못했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335에서 340의 콜옵션을 해놨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외과콜에 대한 매수는 적었습니다. 10시 55분에는 55분경에는 왕개미의 콜옵션 332의 입질 매수가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는 여기였는데요.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왔고 살짝 영향을 주기도 했죠. 약간 흔들기에 성공했으나 외국인들의 1월 만기 상방 의지와 개인 335에서 337.5의 콜옵션 매도가 더 늘어나면서 큰 성과 없이 에너지가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개인들 왕개미가 콜옵션으로 금액으로 보시면 자, 요 구간에서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거의 티가 안 나죠. 여기서 살짝 들어왔는데 금방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의지가 더 진행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왕개미는 이제 콜옵션을 고가에서 들어오는데 자기가 고가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미끼를 던지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콜옵션에 미끼를 던지니까 자 개인이 왕개미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콜옵션을 많이 사니까 반대로 세력들은 외국인 등 세력 들은 이 콜옵션 개인들 프리를 녹이기 위해서 시장을 떨구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 배팅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미끼인 콜옵션을 들어가면은 하방 배팅 미리 세팅된 하방 배팅된 포지션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한 1년 거의 한 1년 2, 3개월 1년 3, 4개월째 자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12시 45분경에는 당일 추세 빗각이 본격적으로 깨지면서 옵션 만기다운 흔들기 조정이 시작됐었고요. 제가 오늘 파생반에도
오전에 이 빗각 추세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자 저거 깨지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자 이 부근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상방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 정도 위치에서 337.5 싸움을 보이는 이 위치에서는 사실 2차 저항이 제가 337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근에서는 어쨌든 상방을 보는 것은 부담이다. 옵션 만기를 이렇게 곱게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옵션 만기 날 원웨이를 보이는 경우는 10번의 만기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클리 만기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게 올려주는 것보다 금융투자도 풋옵션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5일째 지금 풋옵션을 매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을 써서 한 번은 흔들어서 금융투자도 손실 위험에서 좀 벗어나고 또 손실금을 축소하려고 노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빗각을 그어 놨었고요. 빗각이 이탈되면서 깨지면서 그 방향대로 좀 더 진행이 됐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지점보다는 조금 더 빠지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끝까지 풋옵션에 대해서 물량을 풀지 않고 반대로 또 외국인도 풀지 않았는데 금융투자가 더 급했던 모양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수익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거지만 금융투자는 손실 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현물 매도를 통해서 더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간의 에너지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고 여기 레드라인 부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도 콜옵션 335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반등 시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금융투자의 벽에 밀리곤 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떤 선택을 하냐? 야 이거 막판에 시간도 없고 못 끌어올리겠는데 그러면 혹시나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하방으로 더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335 풋도 좀 사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외국인은 자, 그 시간에 풋옵션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외국인의 풋옵션이 매도가 축소되면서 올라오죠. 이거는 335가 풋매도가 원래 있었는데 풋매도를 청산하고 오히려 매수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335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는 양매수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겁니다. 335 기준으로 많은 변동을 바란 외국인이지만 사실상 양매수 베팅이긴 해도 실제로는 335보다 넘어가는 상승 쪽을 외국인들은 더 유리하게 받겠죠. 당연히 포지션이 상방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후퇴하면서 끝이 났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2시 45분에 당일 추세 빗각이 본격적으로 깨지면서 옵션 만기다운 흔들기 조정이 시작되었고 끝까지 풋옵션을 고집하는 금융투자와 콜옵션을 고집하는 외국인 간의 자리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개인은 오전에 물타기한 풋옵션을 청산하면서 자 물타기했던 풋옵션을 청산하면서 여기 보시면 청산했죠. 개인 물타기했던 풋옵션을 이렇게 청산하면서 손실을 축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335 콜옵션 중심의 콜 매수량을 지키면서도 335 풋옵션 매도를 모두 매수로 돌리면서 추가 하락 마감에도 대비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상방 에너지가 줄어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월물 옵션 만기에 이제 만기 결제 싸움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보면요. 3시 4분에 수급을 체크했더니 이제 끝까지 그게 이어졌고요. 337.5 콜은 외국인 단독 매수로서 0.02의 동시 호가로 진입해서 0으로 꽝 결제되었고요. 335 콜 옵션은 외국인 단독 매수였고 0.65에서 동시 호가 진입해서 0.4로 결제되었습니다. 337.5 풋옵션은 금융투자 단독 매수였고요. 2.10에 동시호가 진입했고 2.10으로 그대로 결제되었고요. 335 풋옵션은 마지막에 외국인이 돌렸다고 했죠. 외국인이 풋매도를 모두 청산 후 매수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25에서 진입해서 0으로 모두 꽝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서로 팽팽하게 다투다가 결국엔 둘 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낸 거고요. 개인은 주요 지점 싸움에서 모두 탈락한 양매도 포지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양매도인데 이제 계약수는 양매수였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이 주요 포지션에서는 양매도였다는 겁니다. 이 바깥에는 양매수였고요. 외가는 그래서 외국인은 335 양매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면서 이제 동시호가로 넘어갔었는데 외국인들의 생각은 종가 동시호가 때 평소보다 큰 변동성이 생길 것 같다의 베팅을 하긴 한 거죠. 종가에
그래서 현물 매수를 좀 더 이제 하면서 힘을 썼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총 7,509억의 코스피 현물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만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에너지인 금융투자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또 5,319억의 코스피 현물 매도를 보이고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매수하던 거를 또 정리하는 등 종가의 현물 매도가 또 출현하면서 또 반대로 또 누르는 힘도 만만치 않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밀려고 했던 금융투자는 더 밀지 못했고 외국인도 위로 더 땡기려고 하던 물량을 힘을 쓰는 게 약해지면서 팽팽하게 마감을 했죠. 외국인 수익이 많이 줄어들며 끝났을 것으로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1.4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백어데이션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백어데이션으로 마감했는데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만기 싸움을 통해서 근데 한 이게 2, 3일 내지 3, 4일 정도 연속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정상치를 회복하면 일시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1월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한 달 동안 외국인은 77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불과 어제만 해도 100억, 150억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가 오늘 마지막 흔들림에 좀 많이 반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은 거의 한 100억 정도를 손실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풋옵션 물탔던 것을 좀 회복하면서 그래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네요. 40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도 손실을 막판에 좀 축소하면서 15억 손실로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옵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미니 선물과 주식 선물 등을 합치면 이보다는 금융투자가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번에 미니 선물에서는 조금 힘이 미니 선물에서는 손실이 그래도 많이 했었네요. 네, 미니 선물에서는 큰 성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네요.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6,100원, 선물 56,300원으로 종료했고요. 백어데이션을 또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75만 주를 매수했고요.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은 70만 주를 신청해서 우선주는 10만 주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옵션은 이제 선물 쪽은 2,254억 매도로 기존의 양매수 포지션에서 거의 중립화가 되면서 끝났고요. 만기까지 335 콜옵션에서 337.5 콜옵션에 집중한 외국인 그리고 차월물도 2월물이죠. 2월물도 콜옵션을 소량 먼저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금융투자 선물 옵션은 매도 차익 거래에 대한 해지 보완 포지션으로 선물 매수,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즉 순 베어 포지션에 대한 해지 보완 포지션으로 선물 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차익 거래 코스피 매도가 보이죠? 차익 매도, 즉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현물 매도 중심으로 차익 매도가 나온 상태, 즉 여기 금융투자가 차익 매도를 주로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해지 포지션으로 선물 매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순 베어 포지션, 즉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선물 매수가 나왔죠. 이래저래 선물은 해지 포지션으로서 오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올라갈 때 매도 포지션, 나머지 매도 포지션에 대한 보완 해지 사항으로,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 해지가 그냥 해지로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들 메인 포지션이 힘을 썼던 거니까.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부터 이제 풋옵션 살리기 조정에 들어가면서 추세를 빗각을 이제 깰 때 손실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투신 선물은 종가의 신규 매도가 2천억 이상 나오면서 조정에 보시면 여기 투신 매도는 주황색 바가 이제 크게 마지막에 이제 크게 올라왔죠. 이거는 신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신규 매도가 2천억 이상 나오면서 토탈 2,627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1,140억 매수로 연속 5거래일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누적은 7월 12일부터 12조 4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요. 환율은 달러 선물이 이제 1,460.1원으로 정규장에 마감했고 현재 야간에는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213억을 매수했고 개인은 1,168억 매도하면서
하면서 개인들의 매수량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매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개인들의 매수 물량을 뺐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관점은 지난번에 고가를 찍었던 12월 27일에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에 의해서 이제 달러 선물 환율 조정 나오겠구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월 20일 만기까지. 1월 20일 만기 뭐 금방 옵니다. 그때는 트럼프 취임식이기도 하네요. 변동성 지수가 이제 1.49% 하락하고 19.90으로 마감했는데 뭐 20포인트 언더라고 해도 그래도 밑에 지지 라인이 두텁고 언제든지 튀을 수 있는 또 양봉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계속 유의해야 되겠고요. 자,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돌아오고 있지만 1월에 남은 일정들의 압력을 고려할 때 그리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1일에 외국인들이 급히 포지션을 양매도 포지션에서 품매수 포지션으로 이 돈을 틀었을 때, 에너지를 틀었을 때 방향을 틀었던 약 340선 돌파 안착이 만들어지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더 이어가 볼 수 있지만 해당 자리 부근에서 끝내 막히고 밀린다면 12월 9일과 그 다음에 1월 3일간으로 이어지는 요 반등 빗각 반등 추세 빗각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건드리러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선물 매도를 통해 포지션 양매수에서 중립으로 돌려놨고요. 선물에 대해서 대량 매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1월에 남은 일정과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면서 급 변동성에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상황과 달리 1월에 있는 일정들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잘 소화하고 1월 20일 기점으로 트럼프 취임 전후에서 나스닥이 견고하게 또 이어가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 준다면 문제없이 잘 또 꾸려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나스닥이 좀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 이틀 동안의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나스닥이 지금 계속 고가에서 음봉을 보이면서 분산 의심 과정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분산 의심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 번째에 걸치는 장대 음봉이 출현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지면서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서 도미노 현상이 또 나오고 공간이 열리러 갈 우려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또 1월 20일 끼고 또 이런 모습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장은 나홀로 올라가기가 벅찬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남은 주요 일정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1월 10일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가 있고요. 1월 13일에서 16일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코스닥 제약바이오에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14일에서 15일은 미국 PPI와 CPI 발표, 그 다음에 1월 16일은 우리나라 금리 결정 있고요. 미국 소매 판매 발표 있습니다. 이제 1월 20일 대망의 트럼프 취임식 있고요. 이제 이후로는 20일에서 24일 세계 경제 포럼, 22일 테슬라 실적 발표, 이전에 21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 24일 일본 금리 결정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취임도 중요하지만 1월 24일 일본 금리 결정,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느라 쉽게 금리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하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 또 시장은 계속 주목할 거고요. 29일 미국 금리 결정, 그리고 30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럽 금리 결정과 미국 PCE 발표로 이어지는 1월 대장정이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월에 남은 일정들의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긴장한 채 시장을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좀 긴장해서 대응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어떤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주목해서 함께 시장을 현명하게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